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수요일 MBC 생활뉴스입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습니다. 국민의당 윗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명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어제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호송 차량을 타고 남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결과 나왔는데요. 그게 좀 인정하십니까? 서울 남부지법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유미 씨에게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면서 특혜 채용 녹취록을 구해올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의혹 폭로를 도왔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국민의당 윗선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밝히기 위한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재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제보 조작을 도운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던 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대기업들은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윤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관세청은 한화 갤러리아 등 3개 업체를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롯데는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부당한 평가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롯데 등의 매장 규모를 따질 때는 계단과 화장실 등 공용 면적을 뺐지만 한화에는 공용 면적을 매장에 포함해 규모를 늘려줬다는 겁니다. 법규 준수 등 일부 평가 항목에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 롯데엔 정상보다 낮은 점수가, 한화엔 높은 점수가 매겨져 결국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2차 선정 때도 관세청은 기부금 비율과 매장 규모를 평가하며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 롯데는 또다시 잠실 타워점 사업권을 놓쳤습니다. 지난해 면세점 추가 선정 과정에서도 자료 왜곡이 있었습니다. 이미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과거 자료를 근거로 무리하게 4곳의 면세점을 더 내줬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10명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세청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서울 용산에 주둔해왔던 미 8군 사령부가 어제 경기도 평택기지로 이전했습니다. 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전력 운영의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8군은 지난 2003년 4월 한미합의로 이전이 추진됐으며 어제 개관식을 기점으로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미군과 그 가족 등 4만여 명이 주둔할 예정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5.5배 크기인 1,400만 제곱미터로 미군의 해외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전국 91개 지역 2억 4천만 제곱미터에 흩어져 있던 병력을 평택과 대구, 부산 2개 권역으로 재배치해 전체 면적은 7천만 제곱미터가량 줄었음에도 효율성은 높다는 게 미군 측 설명입니다. 평택기지 인근에는 평택항과 오산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고 철도 기관시설이 기지 안팎으로 연결돼 있어 육해공을 망라한 미군 전력 증원과 물자 집결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북한 방사포의 사정권 내에 있어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기지 보호 차원에서 유격 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증강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amp Humphreys could provide protection of ballistic missile defense for the airfield and for the entire installation, one Patriot battery. JSA 경비대대와 화력여단 등 전방 지역 필수 병력은 그대로 잔류할 계획이라고 주한미군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손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복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포항 영덕 26도 등 지난밤부터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졌고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6도, 포항 영덕 35도 등 복사일까지 더해져 기온은 더 가파르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고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상에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신경주역에서 보문단지까지 직통으로 가는 순환버스가 이달 초 운행을 시작한 지 불과 열흘 만인 어제 느닷없이 중단됐습니다. 택시업계가 영업 손실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자 경주시가 버스 회사 측에 운행 중단을 요청한 건데 사전에 택시업계와는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아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신경주역에서 출발하는 보문단지 순환버스가 일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한다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지역 버스 업체인 금화교통이 경주시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순환버스는 보문단지 5개 호텔과 하이코 등의 출입구를 거쳐 불국사까지 직통으로 가는데 지난 1일 첫 운행 후 불과 열흘 만에 갑자기 운행을 중단한 겁니다. 사실 여기서 그 노선 버스 타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순환 버스가 있었는데 없어진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존 700번 시내버스가 있지만 경유 노선이 길고 복잡해 보문단지 관광객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운행을 시작했는데 이해가 상충하는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순환버스들은 운행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렇게 차고지에 멈춰섰습니다. 천년고도 경주가 사실 이런 인프라도 구축이 안 되고 국제대회라든가 행사를 기획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빨리 조속히 시행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는 또 별도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이에 대해 1,300여 명이 종사하는 경주 지역 택시업계는 가뜩이나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순환버스 운영은 생존권의 문제로 직결된다며 버스 운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관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주시에다가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 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철회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살 수 있고 저희들은 더 이상 물러날 것도. 또 경주시가 사전에 택시업계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건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주 버스회사와 택시업계 대표자 등과의 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 간의 인식차가 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덕과 울진 지역 해수욕장이 오는 14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영덕은 고래불과 대진 장사, 울진은 구상과 망향정 나곡 등이 대표 해수욕장으로 영덕 지역 해수욕장은 다음 달 20일, 울진 지역 해수욕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합니다. 영덕 울진 지역 모든 해수욕장은 수질과 토양 오염도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각 지자체는 피서 기간 중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합니다. 포항시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불빛 축제에 8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차량 만여 대를 댈 수 있는 학교나 유휴지를 찾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두호동 옛 미군 부대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초 작업을 했으며 축제 기간 동안에는 도난 방지를 위해 조명시설을 세우고 안전요원을 배치합니다. 또 방학에 들어간 각급 학교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축제 기간 최대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29일 형산강 체육공원 주변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도로변 이중 주차 차량을 모두 견인할 방침입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신청해야 했던 건강보험 진료비를 앞으로는 유산이나 사산, 조산한 지 2개월 정도가 지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과 지원 적용 대상을 출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대상자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 행복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장기면 신창 1위에 조성된 어촌 체험마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종합 컨설팅은 지난 4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어촌 어항협회가 사업을 공모한 것으로 전국 5개 사업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장기면 신창 1위 어촌 체험마을에는 사업비 1억 3천만 원이 투입돼 어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해 주민 참여로 소득 창출 기여 방안을 모색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탐방로를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상특보가 해제되더라도 탐방로를 즉각 개방하지 않고 낙석 위험과 공원시설 안전점검 등을 한 뒤 개방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 측은 이번 장맛비가 국제적 집중호우 양상을 보이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